6장 3절입니다. 염자급 염법. 그러니까 물든 놈과 물든다는 현상. 구성즉 불연. 함께 성립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즉 물든 놈과 물든 현상이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하고 있다. 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탐욕으로 따지면 탐욕하는 놈, 탐욕에 물든 놈과 탐욕한다는 현상, 그것이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놈과 이놈이 이미 존재해 있어야지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할 거 아니에요. 탐욕에 물든 놈이 이미 있어야 되고, 탐욕이라는 현상이 이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서로가 서로한테 의존해서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잘 바라봐야 된다는, 탐욕에 물든 놈과 탐욕이라는 현상이 개별적으로 따로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들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쪽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건을 하나 그 앞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아무거나. 좀 내가 애착하는 것, 좀 내가 좋게 느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물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이점, 뭔가 좋은 점, 이점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 뭐 거기서 내가 얻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즉 그것을, 나는 이걸 보면서 와, 이 컵이 있으니까 이제 따뜻한 물을 마시지,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이 컵이 정말 유용하고 좋네, 뭐 이런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하더라도 어떤 이걸 보면서 그런 것이 깔린, 밑바닥에 깔린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죠. 내가 뭔가 이것으로부터 이득, 이점, 좋은 점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좀 변화가 느껴졌나요?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요. 음, 이렇게 가까이 확 다가오는 느낌과 함께 오케이. 친근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 세 분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부분이 다 주의가 많이 가고 또는 손을 뻗어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그 사물의 대상이 분명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대상성이 분명해져요. 그 사물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이 더 분명해지죠. 그렇게 대상성이 분명해지면 탐욕하는 또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기 자신도 강화됩니다. 대상과 함께 대상을 대상으로 보는 나도 분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걸 좀 바꿔볼 거예요. 이번에는 그 사물을 그대로 보되 그 사물을 내가 이용하고 이점을 얻고 좋아하는 거 이런 거보다도 그 사물의 어떤 사랑스러운 점을 찾아봅니다. 사랑스러운 느낌을 발견해 봅니다. 나한테 이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느낌. 그냥 사랑스러운 느낌. 그 사랑스러운 느낌이 발견되면 그 사랑스러운 느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 기분 좋은 느낌 속으로 그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느껴보고 좀 전에 느꼈던 것과 어떤 차이가 발견되면 돌아와서 얘기를 해봅니다.
아까 필요한 거를 느낄 때는 이제 좀 선명하게 보이는 정도였고요. 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선과 윤곽 같은 거는 잘 보이는데 내가 없는 느낌이 들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숨을 좀 덜 쉬고 있나 봐요. 그러면 그럴 때 아하. 조금 숨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몰아쉬어지면서 내가 음. 다시 느껴지고, 오케이.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내가 없다가 또 숨 쉬게 되면은 또 오케이. 내가 느껴지고 그런 걸 반복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탐욕, 즉 내가 취하려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는 것과 세상의 아름다움, 대상을 사랑스럽게 느끼는 마음으로 보다가 대상과 내가 서로 녹아서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 있거나 사라져버리거나 하는 것의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탐욕으로 바라보는 것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의 차이죠. 자,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 속에서는 탐욕 그러니까 뭐 크게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 같은데 그냥 뭔가를 취하려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탐욕하는 놈도 탐욕도 사라지죠. 사랑스러운 느낌으로 바라보고 그 느낌 속에 젖어들 때는. 자, 이를 통해서 탐욕에 물든 놈과 탐욕이 서로에게 의존해서 성립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탐욕에 물든 자가 따로 있고 탐욕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 내가 취하려는 그 어떤 의도 속에서 두 개가 동시에 생겨난다면 탐욕하는 마음, 취해서 얻고자 하는 그 마음과 얻고자 하는 자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얻고자 하는 자와 얻고자 하는 마음이 희미한 안개처럼 있다가 어떤 조건 속에서 아주 명료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두 가지가. 그런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탐욕하냐면 내가 그것을 막 가지려고 애착하고 집착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조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잠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것이 똑같은 강도로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되지 않아요. 끊임없이 변하고 달라지고 강도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져요. 마음의 모습이. 잘 관찰해 보면. 그러면 이것이 변하는 마음이구나 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되고 머물지 않으면 이것은 점점 더 빨리 변하죠. 근데 내가 저걸 갖고 싶어에 꽉 고착돼 있으면 이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버린다. 물든 내가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이것이 6장 3절에서 말하는 물든 놈과 물든 현상이 함께 성립한다는 것도 옳지 못하다라는 말의 의미다. 이것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말이 되게 치밀한 분별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이 말의 의미가 물든 놈과 물든 현상, 즉 분노하는 자와 분노라는 현상,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 의존해서 존재한다 라는 것도 옳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났을 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면 과연 화난 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화난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본 적 있습니까? 생각 빼고. 생각은 실제 하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경계지어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 마음을 관찰할 때는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느낌으로, 감지로 살펴보라 그랬죠. 그 방법을 알려줬고. 그래서 감지로 살펴보면 어때요? 느낌이 끊임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분노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것 같지만 변하고 달라지고 사라져요. 또는 무슨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는 눈빛을 살짝 또 보이면 또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고 사라지고 변하고 커지고 작아지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컵처럼 분노가 과연 분노라는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믿는 마음이 그것을 더 거기에 머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정말 분노하는 자가 있는지, 분노에 물든 자가 있는지, 그리고 분노에 물든 자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럼 분노라는 것 자체는 있는지, 두려워하는 놈이 있는지,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있는지, 그러면 그걸 잘 살펴보면 그러한 희노애락이 강물처럼 흘러 움직여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있다라고 믿지 않으면, 그러면서 살펴보면 끊임없는 변화의 흐름만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탐욕에 물든 놈과 탐욕이 서로에게 의존해 성립한다는 것 또한 옳지 않으며, 이것들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변화하는 흐름이 있을 뿐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말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자기 자신을 관찰해서 정말 이 말이 그러한가를 스스로 체험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